중동 관련 뉴스에서 한 번쯤 봤을 장면인 사막을 질주하며 기관총을 쏘는 토요타 픽업 트럭. 그들은 왜 토요타 픽업 트럭을 탔을까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 끝자락, 바다와 완전히 단절된 내륙 국가 차드. 이 나라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메마른 초원이었으며 물은 부족했고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땅에도 국경선은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선이 차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유럽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를 자신들만의 입맛대로 그어버린 선이었죠. 그 결과 차드 북부에는 아우조 지구라는 논쟁의 땅이 남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식민지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아우조 지구는 공식적으로 차드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이 결정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리비아와 더 가깝고 역사적 해석도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애매한 국경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전쟁의 부시가 되어갔습니다. 1969년 리비아에서는 젊은 장교 무하마드 카자피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이후 리비아는 급격하게 군사력을 키워나갔으며 소련으로부터 전차, 장갑차, 전투기, 방공무기 등을 대량 도입하며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이때부터 아우조 지구는 단순한 국경 분쟁 지역이 아니라 자원이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땅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우라늄 매장 가능성은 가다피 정권에게 충분한 명분이 되었으며, 반면 같은 시기 차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불안정했고 쿠데타와 내전이 반복되었으며 정부는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군대는 체계적인 정규군이라기보단 부족 단위로 흩어진 무장 세력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전차도 장갑차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를 운용할 공군 전력은 더더욱 없었죠. 차드는 국가라기보다 여러 세력이 느슨하게 이어진 불안정한 공동체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리비아는 더 이상 아우조 지구를 외교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전투기를 앞세운 기갑부대가 차드 북부로 본격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리비아군은 T-55, T-62 전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갑 전력이었습니다. 보병은 장갑차를 타고 이동했고 하늘에선 전투기가 엄호했습니다. 차도군은 이 남하를 정면으로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리비아군은 도시와 거점을 하나씩 점령하며 빠른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전투는 전쟁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진격에 가까웠습니다. 차도군은 흩어지며 후퇴했고 저항다운 저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렇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전쟁의 흐름은 리비아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서서히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드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었기에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들이 차드 상공을 장악하며 리비아 공군의 제공권을 차단합니다. 전차는 강했지만 하늘에 보호 없는 전차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동시에 리비아 점령지 내부에서 부족 단위의 무장봉기가 발생하며 전선과 후방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때 차드 정부는 반격을 결정하지만 차드의 정규군은 군대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차도 장갑차도 공군도 없었으며 오직 보병과 민병대가 전부였기에 전면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히트앤런, 치고 빠지는 전략이었습니다. 차드군은 정면이 아닌 측면과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리비아의 보급선은 끊기고 지휘 차량은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막 위를 질주하는 작은 차량들이 등장합니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반복적으로 잡힌 장면에는 기관총을 싣고 질주하는 토요타 픽업 트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전쟁을 토요타 전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사막을 가로지르며 리비아군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차드군은 리비아 남부 핵심 공군기지 우아디움을 기습하여 경납고 파괴, 연료 조장소 폭파,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파괴함으로써 남부 리비아 공군력을 붕괴시킵니다. 전쟁의 승부는 이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리비아는 후퇴를 했으며 차드는 아우조를 탈환했습니다. 리비아 내부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다피는
패배의 책임을 군부에 돌리며 고위 장성들과 지휘관을 제거하며 독재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이 와중에 차도군은 공군기지 공격 중 파괴가 되지 않은 밀-25 공격 헬기를 노획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냉전 중 적의 최신형 공격 헬기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87년 마운트 오프 3 작전으로 미군은 이 헬기를 극비리에 회수했습니다. 도요타 전쟁은 이제 냉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리비아 내전. 어디선가 익숙한 장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20여 년 전 사막을 질주하며 리비아군을 무너뜨렸던 도요타 픽업 트럭. 이번에는 리비아 국민이 그 트럭에 올라 카다피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쟁을 수행하는 주인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을 낳고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 다이아몬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